내가 우선으로 하고 있는 재무 비율 6가지에 맞는 회사를 검색하는 조건을 입력해두고 이렇게 HTS 검색을 하면 30개가 나오거든요. 이 30개를 천천히 분석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한 50번에 나눠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반갑습니다. 은하철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주식 투자 직전인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수 투자를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종목에다가 일부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종목에서 수익 나는 거를 다 지수로 이제 점점점 옮기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벌어왔던 돈이 종목 투자로 해서 다 벌은 돈이기 때문에 종목 투자를 다 포기하기는 좀 아깝기도 한데 미국 지수에 진작부터 계속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종목에다 투자를 하면 그냥 무턱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 4부 정도 걸쳐서 이렇게 찍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840개 정도 되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1780개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서 263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이 2600개 그러니까 거의 3000개 정도 되는 상장사를 선별을 해서 어느 기업이 우수하고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이렇게 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영상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지만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투자자가 단순히 장기 투자라는 원칙을 지킨다고 사서 묻어두었다면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난 장기 투자할래 하면서 삼성전자 아니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돈을 한 번에 묻어놓고 산 다음에 난 한 10년, 20년 기다릴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건 개인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시를 든 게 이거였죠. 코스피가 1001대, 2001대, 3000 돌파할 때 시가총액 상위주 1989년도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1001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요 삼성전자만이 코스피 지수 3000일 때 2021년도인데 요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개별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거의 99%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재책인 자녀와 함께 짓는 돈나무 농사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아버지 김투자 씨가 아들 김펀드에게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금융교육을 시킨 다음에 아들 스스로에게 상장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들인 김펀드가 독점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을 하면서 얼마 전에 현대차한테 10조 원의 땅을 판 한국전력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을 왜 선택을 했는지 아버지 김투자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매주 한 주씩 사게 됩니다. 자, 이게 한국전력 차트인데요. 요때가 이제 아들인 김펀드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예요. 투자를 하고 나서 2016년도까지는 좋았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6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니까 김투자와 김펀드 부자는 굉장히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 주가가 쭈쭈쭈쭉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유가가 너무 상승을 해서 그리고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역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2만원 초반대까지 쭉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아들 김펀드는 결국에는 손절하고 말죠. 주식 투자를 권장했던 김투자 씨와 아들 김펀드는 더 이상 금융에 관련돼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게 제 책의 내용입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죠. 근데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이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회사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 내기가 녹록지가 않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고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만큼 종목에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다가 전복을 회장님께서 쓰신 모든 주식의 소유화라는 책을 읽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355개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를 이긴 펀드는 달랑 2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종목 투자보다는 일단은 인덱스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목 같은 거 구별하지 말고 그냥 시장을 모두 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책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기로 했잖아요. 뭐 이분 언급하면 뭐 할 말 없죠. 워런 버핏께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종목 대신 지수에 투자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아내한테 유언도 뭐 S&P 지수를 추종한 인덱스 펀드에다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유언장에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금융 전문가, 투자의 대가들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지수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본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ETF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에 1배, 2배 추종하는 ETF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에 1배, 2배 추종한 ETF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투자의 초보자분들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실 거면은 SPY나 VO, IVV라는 티커를 부여한 ETF 투자하시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면은 요런 미국 S&P 500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브랜드명이니까 요것만 바꿔서 똑같은 거 이렇게 사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에 2배 추종하는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요런 ETF 투자를 하시라 그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려면 QQQ, 2배는 QLD, 3배는 TQQQ 요런 티커가 부여된 ETF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ETF도 있습니다. 요 앞에는 브랜드명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배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배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해외에 상장된 ETF는 3배까지 된다.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의를 나가게 되면 수강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같은 개인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80에서 90%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자산으로 해가지고 종목에다가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터 린치라는 분이 심루타라는 말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수익이 나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요 1배에서 10배까지 먹으려 그러면 이 굴곡을 이겨내려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종목에 투자할 때 10에서 30% 정도 끊어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려요. 10배 정도 가는 거는요, 이 지수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10배가 되면 되죠. 종목 투자는 내가 이 지수가 10배가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10에서 30%만 계속 수익을 짧게 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죠. 지수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모임 같은 데 나가다 보면 끝에 가면 이제 결국에 이제 돈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데 그럼 너 뭐해? 그러면 나는 그냥 미국 ETF 투자해. 그럼 이렇게 되는데, 저쪽 가보면 나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여기는 무슨 AI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정작 나는 수익률은 높은데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쟤네들이 막 유식하게 막 떠들다 보면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당장 집에 와서 그 모임에서 들었던 어떤 주식을 그냥 확 하고 매수를 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 충동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개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종목을 발굴한 다음에 재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종목에 투자하시려면요, 재무제표를 아셔야 돼요. 머리가 벌써부터 지끈거리시죠? 네.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손익내역표가 있고요, 현금흐름표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봅니다. 이거는 공시가 되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기업의 자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을 표시한 재무제표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거에 표시된 게 손익계산서예요. 저는 이걸 가장 의미 있게 보거든요. 왜냐면 기업이 돈을 얼마나 계속 벌어들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일단 이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요, 사업보고서를 이제 분기마다 상장사들은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하고,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은 현금, 단기금융상품, 단기삼각국, 원가 금융자산,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이걸 언제 공부하고 있냐고요. 이런 걸 공부해야지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대학이라는 것도 있다대요. 거기 가면 이런 걸 다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모르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거 언제 우리 같은 개인이 다 합니까? 저도 오늘 퇴근하고 밥 먹으니까 8시 반이던데요. 그럼 이런 거 공부하려면 새벽 2, 3시까지 막 공부하고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가정도 있고 회사도 나가야 되고 내 취미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자괴감에 빠지겠죠.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주식 투자를 잘 못하나 이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계정 까먹들 안다고 하면 회계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회계사들 주식 잘 못해요. 걔네들도. 자,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 옛날 말로 손익내역표란 말이 있었어요. 영업수익, 판관비,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수익, 금융비용이라는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같은 표시가 돼 있고, 단기 순이익 또는 이제 순손실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단순하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판정할 때 요거만 봅니다. 영업수익하고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이게 1, 2번으로 아는 재무제표의 계정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재무 비율로 5개 정도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을 봤으면 또 이제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종목 분석 리포트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무료로 올라오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중간중간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500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회수가 400, 200, 300, 900, 200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 적어도 한 10,000조회수씩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만큼 종목의 주간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와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귀동량으로 드는 거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경 컨센서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무료로 기업 리포트를 볼 수가 있으시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조건식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돈 주고 파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돈 버는 조건식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대 돈 주고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조건식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검색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30개 기업이 이게 판별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2,600개가 넘었잖아요. 2,600개를 언제 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쵸? 내가 우선으로 하고 있는 재무비율 6가지에 맞는 회사를 검색하는 조건을 입력해두고 이렇게 HTS 검색을 하면 30개가 나오거든요. 이 30개를 천천히 분석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를 봐서 나한테 맞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차트를 봤을 때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상향의 추세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에 미국 지수 ETF 투자하실 때 비율 투자와 씨앗 투자의 환상적인 콜라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주봉으로 RSI를 놓고서 이게 30 정도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 50번에 나눠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검색식으로 나온 기업입니다. 이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이런 요약재무제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요거 보고요.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PER을 안 보긴 좀 그래서 그냥 15배 이하로 종목을 산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20배, 30배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배당률이 평균이 2에서 2.1이에요. 그래도 2%는 넘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가 배당률을 2% 이상으로 선정을 했더니 이제 대부분 2% 이상의 기업이 나오죠. 자,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낸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업 분석 레포트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좀 기업이 좀 큰 기업들이죠.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요 네이버 증권에서 요약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녹색 부분, 2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숫자가 차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내년도 좀 올라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은행에서는 150%를 넘어가지 않는 기업을 우량한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채 비율도 지금 한 60에서 70%,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인 기업이 우량하다고 하는데 다 넘고 있고, 유보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요거는 지금 몇 %예요? 6,200%, 7,000%, 3,000% 막 이렇게 되죠. PER도 항상 얘기하는 10배 이상이면 고평가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PER은 참고 삼아서 보면 높지 않은 상태고, 시가 배당률도 2.52%니까 평균보다 많이 준다. 이 정도 기업이면 훌륭하죠. 자, 이런 기업을 이제 차트를 딱 놔놓고 주봉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RSI라는 보조지표를 딱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 내려온다. 그럼 이때부터 일단 내 투자 금액의 70%를
50분할을 해서 매주 매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10에서 30%의 수익이 생기면 파는 거죠. 처음에는 5%만 수익 내도 신나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10%도 팔기도 해보고 20%도 팔기도 하고 30% 팔기도 하는데 요즘에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10% 수익 날 때 팔아보고 20% 수익 날 때 팔고 30% 수익 날 때 팔고 이렇게 3분의 1씩 매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만약에 그런데도 내가 계좌가 수익이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30%의 현금을 가지고 평가금과 70대 30 비율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하셔라. 수익이 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종목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요. KTIS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재무가 좋았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37%부터 66%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서 계속 분할로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 팔아가지고 뭐 우리 집 외식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뭐 조건식을 입력을 해서 종목을 발굴하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입력한 조건식 같은 경우는 어떤 불황이 와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조건식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발굴된 종목을 가지고 네이버 증권에 가서 요약재무제표를 보고 최근 5년간의 재무가 한 번도 마이너스를 안 갔던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을 먼저 하신 다음에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연봉이나 월봉으로 봐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차트를 다시 주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주봉 RSI가 이제 30 정도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내 투자 금액 70%를 50회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이 10%에서 30%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한다. 요게 이제 제가 종목 투자하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영상을 계속 좀 찍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시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저랑 약속하실 건 뭐냐면 투자금의 10에서 20%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수익 나기 시작한다 그런다고 막 야 이거 괜찮은데 막 몰빵하고 그리고 막 상장 폐지됐다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저는 대부분의 자금을 미국 지수에다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3루타, 5루타, 뭐 10루타, 템베거 이런 거는 미국 지수로 내시자고요. 우리는. 그리고 요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지수가 그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니까 이 종목 투자로 소소한 승리를 거둬가면서 이제 계속 우리의 자금을 늘려나는 그런 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영상부터 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 뜯어서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할 수 있으시니까 같이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올릴 때마다 이렇게 또 꾸준히 또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